편두통, 분발두통, 혈관두통, 특정한 증상군을 가진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해요. 풀이 이탈. 이게 안전하니까 편의점에서 팔겠죠. 전문의약품의 전문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작용이 많아질 거다. 네,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모자가 오랜만에 오셨네.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같이 촬영하는 것 같은데 외로우셨죠 그동안? 나름 잘 지냈어요. 네. 파트너 대신 슬라이드와 함께. 목은 어때? 괜찮아요? 뭐 다행히 수술 잘 마치고 건강하게 복귀했습니다. 의사도 병은 못 피해가나 봐. 네, 맞습니다. 의사들이 사실 자기 몸의 병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보다 네. 둔감한 편이죠. 오늘 주제는 이제 두통인데, 두통 환자 되게 많죠. 주변에 많죠. 뭐 머리 아픈 사람 무지하게 많죠. 두통이라는 게 우리 이제 학교 때도 뭐 이렇게 배우지만 종류는 무지하게 많고, 네. 그리고 앞에 무슨 붙어있는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무슨 편두통, 뭐 무슨 분발두통, 뭐 혈관두통, 뭐 저 해가지고 리스트가 한 20개 되는 것 같아. 두통은 사실은 없는 사람이 더 적지 않을까요? 아이 뭐 그래도 두통 없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두통 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네. 또 뭔가 다른 병에 걸렸을 때 2차적으로 생기는 두통도 많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뭐 머리 아프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숙취로도 머리가 아프고. 맞아. 술 먹고 나서도 머리 아프고 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수도 없이 많은 두통 중에 되게 이제 상식적으로 아주 큰 오해를 하고 있는 병, 그러니까 두통 중에 그게 이제 편두통이에요. 편두통. 편두통 그러면 어느 한쪽이 아픈 걸로 다들 착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사들이 아는 편두통이랑 일반적으로 아는 편두통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편자가 아마 이 편 저 편 할 때 한쪽 편을 얘기해서 머리 반쪽이 아프면 다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는 아니죠. 편두통이라는 게 특정한 증상군을 가진 두통을 편두통이라고 해요. 그 증상군이 뭐냐면 두통이 생기기 전에 특정한 증상이 생기고 두통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무슨 증상이 생기는 의학용어로 따지면 풀이 이탈이라는 게 사건이 생겼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통이 생기기 전에 눈이 어른어른해요, 뭐 냄새가 이상하게 나요, 아니면 어지러워요, 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저희가 의식이 깜빡깜빡하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그런 전조 증상과 그 다음에 두통이 생기고 그 두통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동반 증상이 생기는 그런 걸 보고 편두통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말이에요. 마이그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편두통은 그래서 한쪽 편이 아픈 거를 편두통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편두통이 있어요 뭐 이러면 한쪽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깜짝 놀래죠. 편두통이요? 편두통은 상당히 치료가 난항인, 그러니까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두통군에 속하는 거라 좀 전문적인 처방과 약도 사용하는 약이 다 다르잖아요. 전문의약품 그럼 전문자 들어가면 되게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의료에서 전문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적절히 잘 관리를 하면서 뭘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기질적인 원인, 질병 때문에 생기는 두통이 아닌 두통에서 가장 좋은 약은 뭐라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약? 약 이름이요? 타이레놀? 그렇지. 네. 구하기 쉽고 부작용이 적은 약. 전문의약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타이레놀은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이잖아요. 네. 편의점에도 있죠 요즘에. 편의점 팔아? 네. 편의점에 아세타미노펜 있습니다 요즘. 또 구식 사람인가 봐. 미국이랑 비슷한 스타일로 가는 모양이네. 네. 어쨌든 그 타이레놀은 두통이 있을 때 타이레놀 먹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걸로 해결하면 돼.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약이 안 들어서 다른 약을 먹게 되면 당장 아스피린 계열의 약들만 해도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장장애 네. 생기고 뭐 혈액 응고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하니까 그거보다 더 다른 종류의 약들은 타이레놀보다 좋을 만한 약이 없죠. 타이레놀이 아주 가끔 간독성이 있는 너무너무 드문 부작용인데 어쨌든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약이 그냥 안전하니까 편의점에서 팔겠죠. 네. 많이 먹어도 안 죽을 테니까. 무슨 수면제 뭐 이런 것처럼 뭐 50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굉장히 안전한 약이다.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다. 징후 및 증상 뭐 이렇게 뭐 그런 종류들로 이제 여기 질문지에 써놨는데 두통이 징후하고 증상이 어딨어. 그냥 머리 아픈 거지.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편두통인 경우에, 마이그레인 경우에는 전조 증상, 전조 징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두통이 끝난 다음에 뭔가 다른 종류의 증상, 징후가 있을 수 있죠.
아까 타이레놀 얘기 잠깐 했지만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은 쉽게 구하고 부작용 없는 거. 그게 최고 좋은 약이죠. 싸면은 훨씬 좋고요. 비싸면 안 되잖아. 맨날 어떻게 먹어, 비싸면. 그 중에 최고의 약은 타이레놀. 타이레놀이 되게 짧아요, 시간이. 약효 지속 시간이. 요새는 무슨 서방정? 뭐 이런 서방정. 천천히 이렇게 녹는 네. 그런 약들이 있어서 좀 시간이 길어졌다고는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4시간이에요. 그냥 아무런 처리가 없는 약은. 그러니까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야 되니까 귀찮기는 하지. 근데 이제 되게 두통도 이제 뭐 통증 뭐 이런데 이론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얘기는 못 하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통증을 잠재우면 그 뒤에 두통이 다시 생기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약 한 번 먹으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속 두통이 생기면은 타이레놀을 먹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약들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작용하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뭐 두통 때문에 항우울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조절하는 약물들 그런 약물도 쓰고 뭐 하는데 그런 데까지 이제 영향이 가는 약물을 쓰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예측치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제일 많은 부작용이 어지러워요, 졸려요, 우울해져요. 이런 종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물들은 전문의약품의 전문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작용이 많아질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약물 치료는 무조건 제일 좋은 방법은 싸고 구하기 쉽고 부작용 없는 거가 제일 좋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신경과나 신경외과 뭐 이런 선생님들 중에 두통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될 텐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되게 약의 조합을 바꾸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약을 뭐 이런 약을 써보고 부작용이 있나 아니면 효과적인가 뭐 이걸 봐서 안 되면 약을 바꿔서 꼭 양복 맞추듯이 옷 맞추듯이 그 사람한테 이제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약물이 결정되면 그거를 쓰다가 어떤 일정 기간 쓰다가 이제 줄여보고 두통이 재발 안 되면 그냥 가는 거고 두통이 재발되면 또 약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거라 이렇게 만성 두통이 정말 평생 가는 두통도 있지만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후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나마 두통 중에 그래도 꽤 정립이 되어 있는 분야가 편두통인 거죠. 편두통인 경우에는 예후 예측이 돼요. 만성 두통에 그러면 평생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편두통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데 편두통 지속 상태라는 게 있어요. 계속 아픈 거, 무슨 짓을 해도 잘 안 되는 거. 그런 경우에 병원에 입원도 해요. 약을 이제 여러 종류를 정맥주사 이제 트라이를 먹는 약은 암만 해도 이게 피드백이 느리니까 정맥주사로 주고 이 약이 듣네 없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치료도 하는 거죠. 그럼 환자분들이 만성 두통이 있다. 그럼 병원을 어디를 가야 되죠? 신경과. 신경과. 신경과를 그냥 가면 안 되고 신경과 중에도 두통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두통을 전공은 없는데 실제로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때 근데 이제 두통이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까 개원하신 선생님들 중에 이거는 대학병원이 별 소용이 없어요. 대학병원에서 두통 보는 거 됐다 싫어해. 귀찮아해. 그 큰 병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개원 의사들은 이게 다르잖아요. 그건 뭐 환자가 많으면 돈을 버는 것도 있고 또 두통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두통 때문에 대학병원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도 보시는 분이 있어요. 두통은 경험이 많아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 조합을 만드는 거라서 양복 잘 맞추는 장인 마냥 환자 얼굴을 보고 환자 얘기를 듣고 이 약이 맞을까? 이렇게 바로 이게 뭐 와야 되잖아. 책에는 안 써 있어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건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리고 왜 흔하게 부비동염 이런 것 때문에도 머리 많이 아프잖아요. 뭐 그거는 2차성 두통인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비동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부비동염을 먼저 해결해 보자. 그럼 부비동염 해결해서 다 해결되면 오케이인 거고 이것들 해결했는데도 안 없어지네? 그럼 딴 거지 뭐. 그런 방식밖에는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과 선생님을 만나서 진찰을 받고 아니 일단은 뇌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 뇌 MRI를 한번 찍어봅시다 이런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있고 요새는 영상학과에 직접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휴먼 영상학과 같이 개원에 있는 영상학과에 대학병원 가면은 안 찍어주잖아. 그렇죠. 그런 거 절차도 어렵고 어렵기도 하고 아예 안 찍어줘요. 그냥 병원에
의원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대학병원에서 두통 때문에 뭐 그걸 찍어. 물론 심각해서 뭔가 뇌질환이 의심될 땐 찍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염없이 밀려. 기다려도 뭐 몇 개월씩 밀리고 뭐 하니까 그냥 영상학과 가서 찍어보고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신경과 가서 치료받으면 되죠.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 신경과에서 보고 이 사람은 뭔가 병이 딴 게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뭐 거꾸로 와가지고 이제 저기 MRI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고전적으로 하면은 사실 MRI 안 찍고 이제 두통 먼저 치료를 한다 이런 건데 요새는 뭐 하도 이제 장비니 검사니 뭐 이런 게 발전돼 있으니까 그렇게 치료하는 신경과 선생님도 찜찜할 거 아니야. 혹시 머릿속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근데 MRI 찍으면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뭐는 없으니까 이거는 원발성 두통이니까 그렇게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